서울시 안을 서울시 했나 보다. 당 다르니까 뭐 하겠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걸 다 거부하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반드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절할 거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수용될 거거든요. 주식 폭등만으로 부동산이 조용히 끝난 시장은 없어요. 강남 같은 데는 사업성이 간다는 순간 강남이었는데 그 작년에 빌라 살 때 제가 한 3억 했거든요. 이번에 또 그쪽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제가. 네. 7, 8억 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런 거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재개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진짜 재개발을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지 정부의 법령 개정안을 10개? 네, 제안을 했어요. 10개나 제안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근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정부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이런 거죠. 한 이유부터 따져보면 이게 이제 재건축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재개발도 같이 해야 되죠. 다른 데는. 근데 지금 재건축 시장들을 보면 옛날처럼 5층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층짜리 있었던 용적률을 많이 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역할을 확실히 하죠. 그게 뭐 좀 지역이 비싸든 안 비싸든 간에.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없고 재개발 지금 근데 5층, 4층, 5층 미만인 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뭐 동대구도 많고 강진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줄줄이 많거든요. 영등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켜서 좀 이게 좀 고충화시켜서 이게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걸림돌들이 보이는 거죠, 서울시가. 그래서 이번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식적으로,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전에 정원호 시장 후보가 한 말도 또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정원호 시장이 말했던 거에 같이 섞어 좀 버무려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나만의 당은 다르지만 나만의 얘기는 아니다. 너희 후보도 했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게 우리 이제 결론은 요즘에 정부에서 못 가는 건 사업성이거든요. 그 사업성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성과 별도로 먼저 얘기한 걸 하나 얘기 드리면 이주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주비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나가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가면 나가줘야 철거를 하잖아요. 나가줘야 되는데 이주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근데 나가줘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그거를 정부가 은행이 번호만 담보물이 있으니까 또 시공사가 연대부정하니까 많이 빌려줬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근데 정부가 이것도 규제를 해놨죠. 규제를 해놔서 지금 이제 LTV 한 40% 선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가려고 봤는데 요즘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전세가 임대 너무 비싼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나가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해서 이걸 계속 월세로만 가기에는 돈을 많이 까먹고 그러니까 나가기가 벅차지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이제 그걸 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10가지 안 중에 제가 봤을 때 저건 저도 맞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주비 그 규제를 좀 LTV 한 70%까지 올려달라. 100% 달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사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좀 이사가 임대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사를 가게 해줘야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공급을 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국토부나 정부도 고민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죠. 왜? 명분이 명확하잖아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이주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장은 불을 지르겠죠. 왜냐하면 이주비를 받았으니까 더 한도가 높으니까 임대 시장 영향은 반드시 온다. 오니까 아마 부수 조항을 뭘 다르겠죠. 꼬리표 비슷하게 할 건데, 근데 분명히 이건 적극 검토할 것 같다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업성에 연결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항상 말하는 용적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법에 제한된 용적률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달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주기 위해서 원래 나온 게 있죠. 법안이 뭐 이게 민간 도심복합 개발 같은 경우 그 도심복합 개발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올려주죠. 물론 기부 체납해야 할 것도 있지만 올려주는데 서울시 이번 안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 사업 관리했더니 공사비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20%까지 법적 상한선에 한 20%더 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 정도 추가 그 물량이 나오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도 사업성이 좋아지니 좀 힘든 강북적 위주로 좀 더 좋아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제시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호 시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게 법을 전체로 근데 서울시만의 특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이주비를 준다는 거는 이주비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살던 사람 나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네. 이건 서울시만의 아, 특혜 그러네요. 요건이잖아요. 야, 서울시만 한다고 해서 서울시만 줘? 그러면 전국을 다 줘야 되는데 전국은 다 줘도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집 남아 돌거든? 그치.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만치 않다. 근데 뭔가는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공급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고 공급 이전에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못 가는 게 태반이거든요. 뭐 대지집이 너무 작은 거지. 전체 땅 나눠봤는데 조합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부장분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가고 있는데 노후는 계속 더고 있고 네. 뭐 빌라도 요즘에 짓는 거 거의 아파트 대비 옛날 대비하면 옛날에 뭐 아파트 한 90% 정도는 지었다. 소리 그랬어요. 오래전에 한 8, 9년 전에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 10개 지으면 빌라도 한 9개 지었어요. 8, 9개. 지금은 아파트 10개 지으면 빌라 1개 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에서 뭔가는 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전체도 줄어들었잖아, 이게 다. 그래서 가게는 해야 되니 그 난제인 사업성 문제를 좀 건드려 달라. 원래 그래서 보존 개수라고 원래 사업성 좋지 않은 것들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하는 비례율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올려주려고 서울시는 그걸 보존 개수를 조절한 것까지 만들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또 올랐다더라. 그 뭐 이놈의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좀 더 줘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유는 아는데 좀 이 형평성 여러 가지 여기에서 왜 지방 사람 차별까지 해놨는데 지방 너희 실고지 못하니까 여기 사는 것 안 돼 해놨는데 야 용종들도 여기만 놀려주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달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정원호 시장도 얘기했던 거예요. 예, 이거는 고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용적률 좀 뭐 더 해주면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신속통합비 등 여러 가지 했을 때 정부할 때 이 기부 항상 내가 뭘 더 주면 너는 뭘 더 내놓을 건데 그러니까 뭐 임대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도 있거든요. 그걸 내놔 했는데 그러지 말자. 그것도 사업성 깎아먹으니 그것도 좀 낮춰달라. 그래서 50%인데 한 30%까지 낮춰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는 일부 약간 낮춰서 40%도 뭐든 약간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지금 지역을 이쁘게 해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너무 없고 가게 해야 되잖아요. 가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기부제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거는 고민할 만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도 할 수, 이건 사업성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더 하는 게 있으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환경 이슈 때문에 건물도 똑같고 일반 건물도 그래 지을 때 요즘에 신생에너지 이슈가 있어요. 맞아요. 태양열부터 시작해서 뭐 달아라 하는 데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돈이 있거든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나중에 장기적으로 뽑아먹는 거지 사실은 사는 분이 당연히 처음에 할 때는 돈 들어요. 이게 돈이 드는데 요것도 좀 완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좀 들어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주택 공급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신생재능이 좋긴 좋은데 어느 날 한계선을 두고 약간 낮춰줄 수 있잖아요. 이유를. 그러면 사업성은 좀 나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핵심이 이 네 가지였어요. 사실 나머지 뭐 이제 뭐 좀 알박기 비슷한 것들을 하고 동의율도 한 75에서 한 70으로 좀 낮춰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가 지역주택조합도 정부 완화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낮춰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는 복합적 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냐면 아파트는 상가잖아요. 우리가 뭐 101동에 2층이나 10층이나 정전자산 평가하면 권리가액은 차이 좀밖에 안 나고 큰 특색은 없어요. 차이가 좀 난다 뿐이지. 근데 이 재개발 지역은 창고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같은 100평의 땅도 대로변이냐 골목길 안쪽이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 상당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난해하고 복잡하잖아요. 이걸 싸움을 하지 말고 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근을 주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의율 문제로 이런 것들이 완화해 주려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지역은 다양한 권리 관계가 있어서 싸움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프로트 좀 낮춰주면 좀 그게 효과가 되게 커요. 사실은 현장들마다
1%, 2% 때문에 못 가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재개발이 사업을 가려면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면적은 절반. 근데 항상 그 75%에 걸려요. 거기서 뭐 한 1%, 0.5% 이렇게 떨어지는 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재척을 해서 가긴 하지만 요걸 좀 낮춰보자.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보면, 완화해준 거 보면 좀 정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속도를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한 걸 보면 이제 좀 마무리하면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의 근간은 기존 선거회 때 나왔던 그런 이슈들을 들고 왔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대로 이주비 관련은 명분이 명확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근데 용적률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막 풀기에는 참 이해는 하는데 정부 입장이 이럴 거예요. 이해는 해. 근데 내 입장이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런 거고 기부 체납이나 아까 말한 속도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진짜로. 일부를 좀 조건부로 해주기 위해서. 물론 조건을 뭔가 세우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한 건 대단히 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일부만 들어줘도 결론은 재개발 지역의 사업성은 상당히 올라간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진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도 무작정 나 다 안 해. 라고 왜 말을 못 하냐면 카드를 던진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던졌는데 이게 결론은 명분이 뭐냐면 주택 공급이 너무 힘들어. 다 못 가고 있어.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 현장에 요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 정부가 이거를 무조건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기에는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반드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절할 거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수용될 거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시장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기회가 뭐 요즘에 하도 뭐 주식인데 주식이 많으로 갈수록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주식 꼬리 잡고 가는 거니까. 어느 나라든 주식이 폭등한 다음에 오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주식 폭등만으로 부동산이 조용히 끝난 시장은 없어요. 네. 그런 데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절대 필요한 곳에 공급 부족 못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도 주식 팔면 서울 재개발 빌라를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정책들도 어찌 됐든 어느 정도가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서울시에서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낄 거니까 그게 이제 말거는 죄송한데 효정 씨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친구들 말해서 이제 이런 거 재개발을 옛날에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좀 얘기해보냐면 어쩔 수 했는데 왜냐하면 재개발 오래 걸리고 돈이 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임대가가 오르고 정부에서 많이 지정을 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서울시가 많이 하겠죠.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봤던 강남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네. 강남 재개발. 네, 강남이었는데 그 작년에 빌라 살 때 제가 한 3억 했거든요. 3억 그거 후반대에서 작년 이제 여름 전에 이번에 또 그쪽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제가 7, 8억 하더라고요. 아, 대표님 그런 거 좀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거기가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사업성이 간다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나는 이걸 하면 재개발이니까 10년 묶여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세금 낸다는 생각하시면 벌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잘 보면 근데 지금 서울시 이거 완화 정책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적용이 되면 오늘 샀을 때 내가 1년 뭐 잠깐 1년 뒤에나 이럴 때 생각하신 것보다 금액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게 지금 임대나 공유 모든 여건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파셔도 돼요. 단 세금 내셔야죠. 국가 정한 대로 50% 내야지. 그래도 실투자금 생각하시면 웬만한 것보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서울시 안을 서울시 했나 보다. 당 다르니까 뭐 하겠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걸 다 거부하기에는 후폭풍이 너무 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그런 지역들을 골라가면서 강남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사실은 1년 전 가격들보다 대비해서 지금 보는 것들 보면 턱없이 오른 데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세금 내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사업성 생각해서 또 추가 분담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관심을 가지셔라. 그게 1번.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이게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와서 또 올랐다 하니까 홧김에 와서 나 뭐 살래. 요거는 서로 안 좋다. 그럼 그 전에 공부하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매물들 좀 소개 좀 더 해주세요, 대표님. 뭐 저희는 항상 사업성 위주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업성 위주가 추가 분당 이슈가 계속 크거든요. 길게 가져가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자녀를 나중에 서울여고 보내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통 여건과 진짜로 장기적으로 뭐 우리가 돈을 한 번에 끝내 또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성 좋은 걸 골라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매물도 한번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매물도 한번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